지금부터 보문 5구역 재개발 쟁취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산권, 주거권, 생존권을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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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 사람 한 명 꼽으라면 첫 번째는 자영업자겠죠. 자영업자 요즘 11시 반만 되면 술도 먹지 않고 다 집에 가버립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치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보문 5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이 없어진 보문 5구역 철거민 아니겠습니까? 10억 가진 사람은 5억 되고 5억 가진 사람은 2억 5천 되고 1억 가진 사람은 5천만 원 된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진짜 고생하며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대통령 탄핵 이후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한편으로 있는 자들의 손에 손을 뻗치며 없는 자들에게는 나몰라 하는 그런 사람도 하물며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서울시에 있는 오세훈 시장입니다. 5년 동안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동파구 이 3개 지역을 토지 허가 거리를 묶었습니다. 그건 뭐냐? 구청 가서 허가를 맡아야 되고 집을 살려면 반드시 실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거 있습니다. 5년 동안 묶어 두었다가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강남 아파트 값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어처구니 없습니다. 보문 5구역은 내 재산의 절반이 없어져 버렸는데 강남 아파트 값은 3주 만에 4억이 올랐습니다. 4억. 여러분 이게 미친 나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3.0%에서 0.2% 인하해서 2.75%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맡길 때 2.75 이상 예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대 마진은 조금 차이가 있죠.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2.75면 은행은 1% 넘게 2% 넘게 대출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싸게 빌려도 4%인데 4% 어디 빌리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5% 그것도 쌉니다. 6% 7%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서민들이 돈을 빌리러 가겠죠. 은행에서 잘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죠. 자기의 직업이 확실하고 거기에 또 맞는 거 책정해서 그거 빌려줍니다. 그것도 못 빌리면 어디로 갑니까? 네, 카드론 대출 가겠죠. 카드론 대출은 여러분들 빌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자가 12% 13% 그렇게 되죠. 그것도 못 빌린 사람도 어디로 갑니까? 자체 이자 빌리러 가겠죠. 그 사람들은 20%에 빌립니다. 그러다가 집도 사고 생활비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대표적으로 집을 샀다고 합시다. 옆거래에서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버티지를 못합니다. 이자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내놓고 경매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보문 5구역 우리가 돈을 빌리기를 했습니까? 투기를 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 돈을 많이 벌려고 샀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생계를 위해서 산 것뿐인데 재개발의 취지와는 다르게 무색하게 우리 보문 5구역 철거민의 재산을 다 가져가려버리고 쫓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재개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자들은 그대로 계속 주저앉고 나몰라는 이 정책, 인생행정, 법과 제도, 모순 정말로 말도 안 됩니다. 3.1운동 정신이 플래카드에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정의의 실현이라고 합니다. 정의. 옳은 일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3.1운동 정신은 다 어디 가고 여러분 3.1운동이 뭡니까?
정부가 임시정부가 탄생한 거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도 없었어요. 3.1운동 국민이 일어서서 나라를 되찾아야겠다라 주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문호구의 역세권 땅 3,500만 원짜리를 반타작내서 보문호구 철거민들을 내보내버리는 그런 내 재산을 빼앗아가버리는 그런 거 3.1운동 취지에 전혀 맞지도 않고 일본 놈들이 하는 것 같이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이 내 재산을 자국민인 국가 정부가 내 재산을 열심히 살아온 내 사유재산을 지켜주기는커녕 보호해주기는커녕 그것을 거덜리기에서 뺏어가서 조금 마피아들에게 뿌려서 우리 보문호구역 철거민들은 이렇게 길바닥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건설사들도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건설사들이 상당히 어려우면 그 돈을 뭔가를 해서 뺏어야 되겠죠? 옛날에 계약을 평당 500만 원 했을지라도 물가 상승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플레 상황을 감안하면은 분명히 계약서를 썼지만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물가 상승 거기에 맞춰서 추가 인상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며칠 사이에 GS건설 자유 여러분들 아시죠? 브랜드 1등이었어요. 삼성 레지안 제치고 브랜드 1등 하다가 저번때 검단에서 지하주차장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는 순사일 자유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철근이 없어가지고 살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건설회사가 요즘 자신들도 돈을 손해봤다고 공사비 인상 그리고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돈을 손해 많이 봤다고 처음에 돈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건설 있는 자들은 이렇게 뺏어가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철거민들은 우리가 강자도 아닙니다. 약자입니다. 그런데 건설사들은 어떻게 행태를 부리지 아세요? 여러분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왼쪽에 이하리 구기만 넘으면 장이동의 4구역, 장이 4구역 레디언트라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큽니다. 올 3월달에 입주하고 있는데 6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했죠. 건설사가 700억 올려달라고. 그런데 결국은 309억으로 잠정 합의돼서 아마 관리총회 통과해서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309억으로 책정받습니다. 그때 이승루 부총장이 발벗고 나섰었죠. 마이크론까지 미크론까지 해서 10원 단위, 1원 단위, 1전 단위까지 해서 피해갈 수 없게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주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장이 4구역 주민들, 여러분들 입주민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왜고요? 거기가 용적률이 높아요. 아파트를 35층까지 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또 실내로 여러분들 광명의 철산 자이 헤리티지라고 있습니다. 5월달에 입주입니다. GS건설이 1,000억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입주민한테. 그리고 강남은 좀 크지요. 강남은 메이플 자이 그것도 입주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놀라지 마세요. 자그만치 5천억 달라고 합니다. 5천억. 그렇게 뜯어갑니다. 그렇게 힘든 자들은 자기의 손해 볼까봐 인플레 그리고 또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손해 안 나니까 뜯어가는데 우리 보문호구역은 시세에도 못 미치는 그 상황에서도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내쫓아버린 그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그런 경험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요즘 여러분 공무원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초봉 구급이 다 뛰고 나면 190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새롭게 신설을 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제가 알기로는 50에서 100만 원 올려서 200 몇만 원 이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기네들도 월급 잡으니까 지금 올려달라고 그렇게 MZ세대 20, 30세대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의 권리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는 판인데 우리 보문호구의 철거민들은 있는 것도 주지도 않고 있는 거에서 그것도 못 자르듯이 반타작 내서
고쳐줍니다. 건설회사들은 조금만 정부한테 손을 내밀면 다 살려줍니다. 어떤 잘못 보인 건설사들은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조금만 좀 이렇게 손 내밀고 그러면 다 살려줍니다. 이번에도 전국에 2분양 아파트가 2만 1,000가구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의 다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평택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3,000가구를 LH가 임대합니다. 그걸 사주고 그거를 임대하는 식으로 하고, 그 건설사들의 숨통을 터지기 위해서 4조에서 8조 가량 돈을 투입해서 금융 지원도 합니다. 그런데 건설협회에서는 3,000채가 뭔 말이냐, 2만 1,000채 지방에 있는 2분양 다 LH가 가져가라, 그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결정 났기 때문에 3,000채 이상은 더 이상 되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있는 자들에게는 손을 내밀고 다 살려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1년 전에도 전세 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제일 돈 많이 뜯긴 동네가 여기 강서구 합업동입니다. 1억 전세, 2억 전세, 3억 전세, 3억 이상 넘어가는 전세는 합업동에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 돈을 다 찢겼습니다. 왜 찢겼느냐? 한 사람이 집을 100채에서 1,000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리고 그 사람이 죽던가 아니면 돈 갖고 해외를 튀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세입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대책 세워주려고 정부한테 아우성치겠죠. 그러면 매스컴이 이슈화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는 또 액션을 취하겠죠. 그렇게 해서 전세 사기범 특별법 나라 세금으로 4조 8천억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돈을 직접적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은 10년, 20년 우상으로 살게 해주고 거기에 집에 마음에 들면 월세 내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 지원해줬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자 10% 더 받겠다고 은행 상품 들어서 자기 재산에 1억 넣은 사람 5천만 원 되고 2억 넣은 사람 1억 돼서 아우성치고 할머니들 특히 있죠. 들어 누워버립니다. 은행 가서 들어 누워버립니다. 은행 가서 네가 그랬잖아, 웬만해서는 손해 안 난다고, 들으면 이자 10% 걷는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슈화 됐더니 또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은행 니네들이 다 충당금 싸서 보상해라. 그 돈이 2조 8천억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 혜택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여기 과거 보면은 거의 허 벌판이었는데 과거 허 벌판에 어마어마하게 생활형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LG 그룹도 많이 기업들도 들었지만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지어놓고 입주할 때 대출을 많이 안 해줍니다. 그러면 보통 서민들이 대출로 다 집 사고 뭐 장급 치르지 뭐 돈이 많이 있습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은 또 대출이 안 되니까 또 대출 안 된다고 또 그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또 금감원 가서 또 들어눕고 살려달라고 미쳤다 막 그런 식으로 또 하니까 매스컴을 또 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또 살려줬죠. 어떻게 살려줬어요? 이거는 서울시가 나섰어요. 서울시가 지구단위 계획을 바꿨어요. 그래서 시행령을 바꿔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아니고 오피스텔로 전환해줬어요. 오피스텔로 전환해주면 대출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 또 살려주는 꼴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살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거리 가는데 모퉁이보다 그 사거리에 큰 빌딩 지으려고 사놓은 업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놓고 짓지 못하는 업자들도 많아요. 그런 업자들도 또 살려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LH가 다 사줍니다. 우선 짓기만 해라. 뭐 지을 돈 없어? 그래 90% 빌려줄게. 가서 지어. 그럼 내가 다 사줄게. 그런 식으로 다 해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손만 내밀고 다 뭔가를 해서 돈을 먹으려고 투기를 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입니다. 다. 첫 번째 LH 전세 사기범들은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살기 위해서 내 돈 맡겨놨을 사람입니다. 나머지들은요 다 돈 벌려
겁니다. 그냥 공시지가에서 20%만 올려주면 되는 거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공시지가라는 게 얼마나 형편이 없습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파트부터 지하에 있는 집까지 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것은 공시지가가 3배, 4배도 나고 조금 많이 안 나는 데는 50%면 충분합니다. 요즘 빌라 공시지가 시가에 50%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하도 많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당연시 해버립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민주주의, 선진국가, 시장 경제 원리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5, 60년대에 만들어진 가덕이 때 만들어진 법을 정비하지 않고 법의 모순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온 힘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내 집, 내 가게를 송구리째 이렇게 뺏어가 버린다면 우리는 누굴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바로 내 뒤에 있는 김영배 국회의원, 내 앞에 있는 이승로 구청장이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어주고 이 철거민들에 대한 대책을 함께 해주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어찌된 이 두 공직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문호교 철거민처럼 내 재산을 뺏겨버렸니 그거보다 더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들 요즘 공부를 많이 하죠. 요즘 문과대를 많이 안 갑니다. 그리고 대우를 또 잘 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자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의 기술을 뺏겨버립니다. 요즘 중국이 난리입니다. 뭐 로봇부터 해가지고 뭐 AI까지 아니고 뭐 택배까지 다 사람이 안 하고도 로봇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다 우리나라의 원천 기술이 다 대우를 안 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 살리는 의사들 좋습니다. 맨날 공부해서 의사 되려고 합니다.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돈 벌려고 다 이렇게 이직거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받는 돈줄을 내 재산에 수십 년 동안 벌어 지켜온 내 재산을 송두리째 재개발의 취지가 뭡니까? 도시 환경을 정비하고 온 주민의 생활을 쾌적하게 해서 거기에 입주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주하기는커녕 도시 환경만 좀 좋아지고 재벌들을 건설사 조합 세력들만 돈 벌어가고 철거민은 어떻게 해서 싸게 내쳐서 아파트 짓고 보는 그런 모든 처음부터 기초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손을 다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이미 철거민이 된 철거민에 된 사람은 삶의 터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 자기 가격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성북구청은 이런 것만 내주고 나만 뒤로 물러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앞에 정말 이빨처럼 태극기처럼 이렇게 우리 보문호교 철거민들의 다급한 마음과 정말 우리의 구호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니까 마음이 감개무량합니다. 요즘 분양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도 또 조합에서 추가 부담금을 또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돈입니다. 그 사람들도 손해 나니까 더 가져가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약자들은 약하기 때문에 이병배 국회의원과 성북구청장 이승록 부총장이 앞장서서 보문호교 철거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 보문호교 철거민들의 온 힘을 다해서 대책 수립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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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제과 제청하고 민희숙 위원장님 인사 말씀 계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과 제청!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보문 5구역 위원장 민우서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회를 하는 이유는 헌법 23조에 나와 있는 국가나 공공이 필요할 때 국민이 제공하는 토지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헌법에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구청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저희가 5년 동안 헌법 23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정당한 보상이라 무엇을 얘기하는가 라고 하면은 그 동네에서 20평 한옥에 살던 사람은 20평 한옥으로, 50평 건물을 갖고 있던 사람은 50평 건물로, 그 동네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은 그 옆 동네에서 같은 업종에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유엔에서 인정한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상이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로 주는 게 보상이라고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서 남는 막대한 이익은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국민 여러분, 이런 정치인들의 사기 노름에 놀아나지 맙시다. 얼마 전에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대장동 사태,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민들 재산은 똥값 쳐놓고 거기에 약간의 시설을 한 다음에 지금 현 시세의 분양가로 팔아 처먹어서 거기에서 만든 막대한 이익을 너도 한 푼 나도 한 푼 가져가는 게 바로 대장동 비리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500군데 매년 벌어지고 있는 개발 현장에서 대장동만 과연 그럴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기 보문 5구역을 비롯하여 모든 개발 지역에서 비리와 횡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과거처럼 표신하게 안 하고 숨어서 아주 알뜰살뜰하게 발려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보문 5구역 평당 1,000만원 남짓 보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3,66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평 갖고 있으면 300%를 지을 수 있으니까 3평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억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1,000만원 보상해주고 1억 1,000만원 버는데, 아니 세상에 이런 땅짓고 헤엄치기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원주민들을 똥가루를 줘서 내보내느냐 말이에요.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이나 새로 이주하는 주민이나 모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사업인데, 한쪽에서 애려 땅이랑 집이랑 영업장을 양보한 이런 철거민들한테는 협박과 똥값 보상에 강제 철거라고 하는 울타리를 뒤집어 씌워놓고 지네들은 뒤에서 고기 구워 먹고 술 마시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개발인지 매우 의심스럽고, 또 이것이 의심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옵니다. 최저 50% 이하서부터
7, 80%까지 보상금액이 정해진다고 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땅값이 무지하게 비싼 시대입니다. 예전처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땅이 없어요. 땅값이라 그러면 보통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합니다. 걷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무허가가 아닙니다. 다 등기권리증이 있고 영업허가증이 있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정부로부터 허가받고 다 인정받아서 잘 살고 있는 이런 집에 이런 식으로 강탈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속고 있어요. 나는 상관없겠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돈의 팔촌까지 보면 개발에 한 번씩들 다 홍역 치렀습니다. 에이씨, 내가 재수없어서 그렇게 재수없게 걸렸네. 이렇게 생각하고 건너가신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선진국 아닙니까?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개발을 하려면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헌법에 나와 있듯이 왜 헌법을 어겨가면서 야바이 같은 거짓말쟁이들로 전락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30, 40 세대 집 사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내 집이 남아 돌아가는데도 내 집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고분양가 정책 때문입니다. 고분양가를 해야만 재개발해서 엄청난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고분양가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사회자가 말했듯이 LH 뭐하는 동네입니까? 국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놓은 게 SH공사입니다. 여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러면 국민의 보금자리를 저가에 적기에 공급하고자 만든 데가 SH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땅을 똥값에 사서 잔뜩 부풀려서 분양가 늘려놓고 거기에서 돈이 많이 남으면 지네들끼리 잔치예요. 돈 많이 남았다고 잔치합니다. 또 사업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면 이거 누가 물어줍니까? 바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당신들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 갖고 손해는 보장을 해주고 이익이 나면 지네들 성과급으로 나눠먹고 이런 게 SH, LH 공사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세요. 그리고 향후에 있을 선거에도 반영을 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이런 인간들을 뽑아야지 자기의 신상이나 정당의 이익에 앞뒤로 미쳐 날뛰는 이런 인간들 절대로 뽑으면 우리 후진국으로 갑니다. 대중에서도 지금 민주당의 한 의원이 얘기했죠. 재개발은 국민의 재산을 헐값으로 뺏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제대로 제정신 박힌 국회의원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자기 정당 이익이나 자기 개인 이익에 아주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걸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앞에 집회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토건법을 60년 동안 60년이 넘도록 재개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너도 한 숟가락 나도 한 숟가락 그래 탈만 안 나면 되지 해갖고 돈만 자기네들 빠져나가게 좋게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도 해먹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시지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내보시죠. 거기에 공시지가 당신 거 얼마에 나와 있습니까? 시세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시지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로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보문호구역은 2019년에 공탁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다시 돌아가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열풍이 불던 때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1,000만원, 2,000만원 쭉쭉 올라가죠. 이런 때에 시세의 3분의 1이나 20분의 1 되는 그런 금액을 받아갖고 이사나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자기 국민을 죽이는 이런 법을 꾸준히 놓고도 지금 국회에서는 엊그저께 논의하자고 한 것도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내 이익과 직결이 안 되면 국회의원도 필요 없고 시의원도 필요 없고 구의원도 필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구청장 뭐하는 사람일까요? 자기 국민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이 잘못을 한 것도 아니죠. 열심히 평생을 들여서 평생 노력을 해서 지금 자신의 지금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영업장이나 마련했습니다. 누구한테 피해도 주지 않고 또 여기에서 지금 마이크 들고 말하는 이 위원장은 어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모금 납세자라고 문자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서서 이렇게 나는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 비록 저는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국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고 또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 이 앞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 상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소박합니다. 내가 살던 그대로 수평이동을 해다오. 이익이 1억이 남던 2천억이 남던 나는 관계없다. 그건 니들끼리 사업해서 먹든지 말든지 하고 나는 살고 있던 그대로 옆으로 옮겨달라고 바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듣는 사람이 참으로 번역기가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수평 이동을 해달라고 했더니 아파트를 달라고 저 앞에서 저렇게 떼를 쓰고 있다는 놈. 보문호구역을 하면은 해결해주면 다른데 성북구 관내에 125군데 무지하게 많죠. 125군데에는 거기도 대책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놈. 이렇게 썩어빠진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빠진 거죠. 옛말이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부모를 읊는다고. 서당계도 아닌 사람이면 5년을 들었으면 뭔 짓거리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서당계만도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이 자기 국민이 자기 유권자가 이 앞에 앉아서 이렇게 오늘도 외칩니다. 억울하다. 나에게 정당한 국민으로서 대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물론 구청장 부속실 주거정비과 그 다음에 구청 직원들 구청장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또 쌍벽을 이루는 곳이 있죠. 구청 건너
보면은 김명배 국회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구청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국민보다는 자기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에 조그만한 바람이라도 일으킨다면 대한민국 정치사나 역사에도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은 그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뛰겠죠. 어떻게 뛰냐면 하기 쉬운 거 생생내기 좋은데 뭐 예를 들어 60개 통닭을 준다든가 뭐 여러가지 그런 거 일에 가서 열심히 사진을 박습니다. 나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일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국민들의 눈속임을 하는 거죠. 진짜 일하는 건 이처럼 엉망 국민이 5년에 걸쳐서 나오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드러나 보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미흡하니 내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든지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조롱을 합니다. 2년 전에만 와서 내가 2천만 원 정도는 해줄 수 있었을 텐데 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재난을 당하니 국민을 조롱을 하고 다니는 게 이게 구청장이 맞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외쳐봅니다. 이승로 구청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제발 좀 사퇴하라! 연달아 외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달려있는 게 성북구 국회의원입니다. 그러한 성북구에 있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만약에 전국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러면은 전국구로 나가야 이것이 맞습니다. 전국구 국회의원에 가서 당선돼갖고 전국구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성북구 국회의원이 분명한데 전국구 국회의원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하는 거다. 물론 열성당원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열성당원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허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성북구 지난 25일날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냐면 재건축 첨지법 등 이 개발 관련하여 논의를 해야 할 예정이었는데 여든 야든 국민의 이런 생활 개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특검 뭐를 한다 그러면 죄다 보이죠. 이거 잘못됐습니다. 국민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해서는 하던 일도 집어던지고 모여야 되고 또한 특검이나 이런 수단에 대해서도 자기의 정치적 성관에 따라서 열심히 모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 소기심이 있는 곳에는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죄다 꾸역꾸역 모여들고 국민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이런 법안 심사를 하고 있는 이런 거에서는 너도 나도 대방을 놀아버린다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아까운 우리 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있는 버러지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의 의견을, 저희의 소리를 지나가다 유심히 들어주십시오.
있는 조항을 준수해가며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면서 참으로 웃깁니다. 과격한 행동을 하면 들어주고 저희처럼 법을 준수하면서 조용히 집회를 하고 있으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이건 아니지요. 이건 후진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구청 앞에서 떠들고 있으면 소통관이 나오던 뭐가 나와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이건 관이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하라고 소통을 해야 이것이 제대로 된 선진국입니다. 우리 뉴스에도 가득 보시죠. 외국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면 그냥 조용히 길을 걷거나 이럽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는 것이 바로 선진국이죠. 우리나라처럼 꽹가리치고 불러버리고 사금 짜고 막 막아대고 하면은 그것이 진정한 투쟁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칼과 총을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칼과 총으로 지금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쇠막대기나 이런 걸 흔들어야 하지만 진정한 투쟁이 아니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성북구 우리 다정한 이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에 근무하는 구청 공무원 여러분,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잘 살아봅시다. 이것이 보훈5구역 대책위에서 얘기하는 대책 수립의 기본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 대책 수립 자신 없으면 사퇴하라. 그 자리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앉아있느냐. 국민, 억울한 국민, 이런 국민을 구제도 못해주는 주제에 거기 앉아서 좋은데 이런 곳 저런 곳 다니면서 밥 먹고 사진 찍으면 다냐. 다시 한번 정책적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이렇게 억울한 국민이 조속히 본업에 본인들의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책 대안을 수립하게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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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상으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윤은성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이해사를 잘 들었습니다. 뭐 한번 내실게요. 이승로 구청장은 오구동역 철거민의 민생 행정에 원임을 다하여 대책 수립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촉구한다! 이로 숨지 말고 앞으로 당당하게 나와서 민심을 청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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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만 짚고 뒤로 불러서만 안 됩니다. 철거민의 답답한 심정, 분노한 심정, 억울한 심정을 자기 일처럼 하는 게 바로 구청장의 할 일입니다. 바로 민심은 바로 생계입니다. 생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생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원임을 다 세운 것을 일순간에 날려버렸으니 그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고 대책 수립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촉구한다! 네, 계속해서 진남희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그리고 피해 사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서울 시민, 성북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철거민 협의회는 토지 정의와 서민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하나뿐인 시민단체입니다. 토지와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투철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주거권, 생존권, 재산권이 보장 명시되어 있으며 아무리 공공개발이라도 우리 국민의 사유재산 보장과 자영업자의 영업, 생존권, 주거 세입자들이 주거 생존권을 당연히 정부와 모든 행정기관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국민 여러분,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기본권을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으로 유린 박탈당한 국민이 지금 현재도 존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서울시 개발 현장에서 공공개발이라고 하며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위임받은 성북구청장과 재개발조합이 도저히 수평이동을 할 수 없는 도상으로 국민이 권리를 빼앗고 안하무의식으로 강제 철거를 하는 등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지역 내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침해된 억울한 국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여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능력 없는 성북구청장 이승로,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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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문오격 대책위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당연히 보호를 해야 하고 국민의 기본것을 제한하는 방식의 개발은 헌법에서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와 서울시민 성북구청장 이승로는 포문오구역 재개발조합 그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협의하여 피해받은 국민의 기본권을 조속히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 앞에 있는 이승로, 뒤에 있는 김영배는 당시 구청장이었을 때 포문 5교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쓴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 들어가지 못하고 온 주민의 억울한 피와 고통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국책의 이름만 연념하지 말고 포문 5교역의 철거민의 대상자들을 이승로와 김영배는 하루속히 인간답게 민생 외치지 말고 무엇이 성북구민이 원하고 무엇이 마음이 아프고 피가 터질 것 같은 이 가슴을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본의의식이나 너희 가치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우리의 억울한 이 호소와 이 답답한 심정을 알고 있느냐. 365일 우리는 합법적인 집회를 하고 있으며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의 소리를 외치고 있다. 성북구청장 이승로는 듣고 있느냐. 그 자리에서 너의 자리만 지키는 것이 너의 구청장의 도리는 아니다. 무능한 구청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국민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면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잘못된 개발 악법으로 인해 벌어진 사태를 정부와 그리고 서울시와 성북구청장은 피해받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에서도 한치도 자유로워질 수 없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사유재산과 주거권, 영업권 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를 해야 하는데도 현금 청산자, 가옥주, 자영업자, 세입자 등 철거민들이 재산권이 침해되고 영업 생존권이 침해되어 정부와 서울시장과 조합, 포문 5구역, 재개발 조합, 안하무의신 성북구청장이 구청
국민이 더불어 잘 살아야 하는데 원주민을 반값 이하로 저평가하여 수평이동을 할 수 없게 만든 뒤 억울한 국민을 반인권적 강압적으로 강제 철거를 하면서 나몰라 하는 행정을 하는 것은 일부 투기를 하는 국민과 이득만 챙기는 기업 지자체들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투기를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조장하는 것이다. 모든 개발지역에서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 측의 일방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행정관서는 행정 업무를 편의적으로 일괄 처리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개발지역의 연금 청탁자, 자영업자, 주거 세입자들에게 각각 도움이 되는 개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발지역 원주민들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거 이전의 자유는 물론이고 생존권, 주거권, 재산권이 그 어떠한 정책적 제한도 없이 출속으로 진행되면서 침해와 강탈당한 국민들에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가는 당연히 보호를 해야 하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출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으며 현실적이지 못한 형태를 규탄하고 있다. 토지 강제 수용을 공시지가로 반값 이하로 보상을 하고 세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보상을 주면서 합의하는 척하다가 합의 없이 대책 없는 강제 철거로 주거권과 생존권, 재산권을 침해와 박탈되고 있는 개발지역 국민들은 엄청난 분노와 심적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우리 재산권과 사회적 가치만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현재까지 일으켜오는 인생과 미래의 생활까지 모두 강탈당해서 가족 모두가 흩어져 유랑하는 신세로 전락되어버렸다. 자기 집에서 살다가 개발로 인해 남의 집 세입자로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열심히 내각에서 영업을 하다 대책 없는 개발로 인해 쫓겨나서 남에게 종업원 신세가 되어 눈치 보는 상황이 말이 됩니까? 거듭된 부패 정치 속에서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국가 정책이 정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자행되어 왔고 다수라는 이름으로 집단적으로 청행무직 행포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이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이미 헌법에서는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가를 써놓고 있으며 공시지가 보상은 관행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진행되고 있어 과도한 가격 상승과 투기 그루고 발생한 엄청난 이익을 국가의 발전이 아닌 각종 비리 종합백화점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모두가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과제이고 정치라고 쓰여 있음에도 가진 자를 위한 정경유착의 정치도 아니고 못 가진 자에게 과다한 현행된 퍼플림의 정치도 아니라고 선언한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함께 살아야 하는 균형의 정치가 제대로 된 정치라고 본다. 대한민국 개발도상국가가 아닌 선진국이면서 세계를 이끄는 최첨단 정보를 공유하는 20세기입니다.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슴 아픈 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서 시위와 집회를 하는 것은 돈을 더 달라고 떼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알박기 같은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공시지가 반값 보상이라는 개발 관련법이 잘못되어서 발생한 일시적인 개발은 예자들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민의 재산을 재개발, 도시 정화라는 이름 아래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당하면서
현 시세의 반값 이하로 보상하고 강제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내쫓고 강제 집행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 전쟁의 바로 폭우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현 시대에는 맞지도 않고 미래에도 맞지 않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없는 자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헌법이 기본정신에도 위배되며 재개발법 관련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진정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수화의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존재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악법인 도시정보법. 이 법은 부동산 폭등과 각종 비리를 양산시키는 종합적인 백화점 대장동과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발을 하면 아직도 온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종전평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여 반값 이하가 되기 때문에 분양의 고분양가로 차익이 추가 분담금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개발지역에 개발을 온주민 입지율이 20% 미만입니다. 과연 이것이 온주민을 위한 개발입니까? 온주민을 이해하는 척하고 미성을 부리고 온주민을 쫓아내는 것이 올바른 개발입니까? 개발의 비리를 밝혀내는 것도 좋지만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 이면에는 고통 속에서 빌리고 있는 철거민이 있다는 것을 사실 잊지 말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철거민 입장에서 내 동네에서 60년 이상 행복하게 잘 사는 국민으로서 국민의 4대 의무는 물론 법을 지키며 수십 년 동안 살아왔다. 우리 동네가 개발이라는 이유로 재산이 반토막 나는 엄청난 재난을 당하여 피해자가 된 것이다. 지난 대장동 사태가 여전히 전국을 강타하는 폭등후 핵으로 부상해왔다. 대장동 사태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을 만큼 늘 있어왔던 사건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대장동 사태의 본질은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주민들의 재산을 저평가돼 있다. 고문호구역도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저평가된 공시지가로 부상하여 인근으로는 도저히 수평 이동을 할 수도 없고 집을 구할 수도 없고 우리는 현재 이런 공시지가 부상으로는 수평 이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과 영업장에서 강제 철거로 쫓겨나는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억울하게 피해 입은 철거민들은 국가에서는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성북구청장 이승로는 들어라! 피 끓는 포문오며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듣고 있느냐? 무능하고 내 자리만 지키기 위해서 허벅거리지 말고 진짜 성북구민의 민생을 위하고 성북구민의 웃음 튀는 얼굴을 보고 싶다면 하루속히 포문오며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강력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철거민협의회 포문오구역 대책위원장. 요즘 재개발을 보면은 정부가 건설업자 조합을 통해서 야, 나 집 좀 지어야 되겠는데 야, 너 나가. 너 안 나가면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은 겁을 먹겠죠. 그런데 그냥 뺏었다는 말은 듣기 싫으니까 야, 50%라도 쳐줄 테니까 나가. 생색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민주국가의
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개발의 철거이 공입니까?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이루어온 자기 업적과 자기의 사유재산을 일순간에 망해버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산이 날아가면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 스토리도 허물어지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 도문호구의 철거민의 외침을 듣고도 꿈쩍도 하지 않고 니는 지서라 나는 불구경하듯이 뒤로 숨어버리는 이승로 구청장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예, 계속해서 피해자를 하나만 듣고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청장 들으라! 헌법에 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한다. 주거 이전의 자유와 주거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회법인 도시정비법 및 주택개발법은 어이없게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공권력을 남용하여 강제 수용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데도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법을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법들은 60년 전 만들어진 법을 재개정하지 않고 현재도 진행되어 발생되는 비극입니다. 내가 개발을 원한 것도 아니고 개발을 하려면 100% 원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한 후에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6호선과 우이경전철이 지나가는 보문역이 코앞에 있는 보문호구역에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는데 개발로 인한 대책은 실거래가에 조금이라도 더 계산하여 주는 것이 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거에 제정한 법으로 거래가의 절반 이하로 저평가 책정하여 그 금액으로는 그 당시에는 전국이 부동산 폭등가여서 인근으로는 수평이동할 수 없어서 인허가 문자인 성북구청장에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후 사업 시행인가를 요청하였으나 무시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하는 성북구청장은 한 번도 현장에 나오지 않고 대책 없이 보문호구역 사업 시행인가를 내주었다. 성북구청장 이승로는 민생 중심, 현장 중심, 사람 중심의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실현한다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나 이는 어불성설에 불과하고 민생을 실현하지 않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주민의 요구를 과감하게 수용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고 전국 국민 모두가 기쁨과 행복이 두 배가 되게 하겠다고 공언하는 구청장은 보문호구역이 구청 앞에서 몇 년을 저평가된 개발로 인하여 강제로 쫓겨나서 매일매일 억울하니 대책 마련해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왜 민생을 해결한다면서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답이 없느냐. 이주대책,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보문호구역 철거민은 억울한 성북구 구민이 아닙니까? 성북구민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성북구청장은 직무태만입니다. 성북구청장 이승로는 현장으로 나와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길 촉구한다! 성북구청장 이승로는 수평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조속히 수립하라! 갈 곳 없는 철거민 분노한다! 개발로 인해 보상이 터무니없이 낮아 인근으로 수평이동을 할 수 없는데 국가가 보장한 국민의 사유재산을 반토막 내면서 현실에 맞지도 않는 법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법보다 원주민의 생존권이 먼저 아닙니까? 원주민 죽이고 개발하면 이게 무슨 개발입니까?
없는가? 물론 자신들은 국권력이 있고 건설회사 등 건설 자본을 개발해서 발생되는 막대한 개발 이익으로 이를 중단한다고 하지만 철거민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중 삼중의 고난과 심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지난 10여 년 전 개발지역 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이 국고의로 납세물을 방어하였다. 재산이 침해되는 것에 대한 하소연을 아무도 들어주는 곳이 없어 우리 사회에 알리려고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는가. 그 다음에는 충격적인 용산 참사가 발생되었는데 이달 철거민들도 역시 갈 곳이 없어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구조물을 설치하였다가 이같이 현실적으로 참변을 당한 비극의 참사였다. 철거민 문제는 잘못된 개발 관련 낭법과 제도가 권력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재정되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 위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 관련법 과제의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보문호구역 철거민들이 겪은 자신의 재산권과 주거의 침해와 박탈되는 과정을 사회에 고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와 성북구청이 논의하여 하루속히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적 제안을 만들어 보문호구역 철거민들이 대책을 수립한 후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네, 보문호구역 철거민 동지 여러분, 내 가치와 권리를 위해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집회를 했죠. 법과 제도에 우선해서 국민 저항권이 우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국가에서는 정의 실현이라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걸 슬로건으로 걸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행동은 다 이쪽으로 가는지 정말 모를 노릇입니다. 국민만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중에 보문호구역 철거민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어떻게 사유재산을 절반을 재개발해서 집 짓는데 어떻게 철거민을 삶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로 잘못됐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은 보문호구역 철거민들의 외침을 듣고 특히 이승노 구청장 조금만 본인의 마인드를 바꾸고 철거민에 대한 대책을 1순위로 한다면 그렇게 의자에 앉아서 넉넉히 있지는 않겠죠. 철거민에 대한 대책을 1순위에 올려놓고 민생행정을 펼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촉구한다! 이승노 구청장은 보문호구역 철거민을 애면하지 말고 대책 수립하라! 수립하라! 예, 오늘 수고하셨고 동그랗게 모여주세요.